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지난 5월 2일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블로그는 하나디펜스가 인도의 경전차 사업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도 육군은 경전차 조달 계획과 관련한 RFI를 지난달 말 발행해 해외 조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리나라의 경전차 K21105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도는 작년에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카슈미르 라다크에 45톤의 러시아제 주력전차 T-90S를 배치했지만 이 지역의 평균 고도는 3,500m 이상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낮아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T-90S의 기동력은 평지에서 사용할 때보다 저하되었으며 반대로 중국은 99식 전차보다 가볍고 높은 고도와 산악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33톤의 15식 경차를 만들어 카슈미르 지역에 투입했기 때문에 인도는 중국의 15식 전차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전차 도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때문에 인도는 러시아에서 125mm 대전차 자주포인 ES-25 스프루트를 수입하는 방안과 인도 내에서 한국과 공동 생산 중인 K9 자주포의 차체를 활용해 경전차를 새로 개발하는 방안 등이 나왔지만 결국 인도 육군은 경전차 도입 계획에 대한 RFI를 지난달 말 발표해 해외에서 경전차를 도입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도 육군이 발행한 RFI에 따르면 도입 대상 경전차의 중량은 25톤 미만으로 최대 350대를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한서 마감 기간은 6월 18일로 정해져 있어서 이 정도의 규모는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경전차 플랜이 아니면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것이 한국의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K21105 경전차입니다. 하나디펜스의 K21105는 K21 보병 전투차 차량에 벨기에 CMI사가 개발한 C3105가 탑재되어 있으며 지난달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인도를 방문해 K21105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경전차 도입은 메이크 인 인디아 이니셔티브에 따라 시행되므로 K9A처럼 조립은 인도 내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 내에서 생산된 K9 바지라는 100대 생산을 마지막으로 더는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월 18일을 마지막으로 생산이 끝난 K9 바지라의 생산 라인은 긴 휴식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언론들은 K9 바지라를 생산한 제조 라인은 인도의 전차 기술 발전을 위해 계속 가동되어만 하며 그 유력한 대상이 고지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전차를 생산하여 K9 바지라의 생산 라인을 대체하고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인도 언론들은 아준전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적한 전차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과 K9 바지라 자주포를 생산하며 쌓은 노하우와 생산 기술을 구축하고 있는 L&T와 같은 회사의 방위 제조 능력을 결합하면 짧은 기간 안에 K9 차체에 CMI사가 개발한 C3105를 탑재하면 경전차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도했지만 말이 개발이지 상당수의 기술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로서는 경전차 개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K9 자주포를 생산한 하나디펜스와 인도의 현재 합작 파트너인 L&T는 50대 50 비율로 합작사를 설립해 K9 바지라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대응해 K9 자주포 부품의 50%, 즉 사격 통제 시스템과 탄약 처리 시스템, 그리고 보조 동력 장치 등을 합쳐 총 14종이 인도 현지에서 생산했으며 한국에서 공급한 부품을 인도의 중소기업들이 조립 생산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어 원래 계약된 50대 50보다 한국의 몫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인도의 언론들은 빠른 시일 안에 경전차의 시제품을 급조하게 원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105mm C3105 포탑은 기존 K9 자주포 포탑과 비교해 아주 가볍고 반동도 약하므로 포탑에 맞추어 개발된 기동차대 전체에 대한 대규모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말이 K9 기반이지 K9 부품을 활용해 신형 경전차 차대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K9 자주포를 설계한 하나디펜스 기술진들이 L&T 쪽 기술 인력으로 참가해 K9 개조 사업을 지원해야 하며 이렇게 해서 K9 기반의 경전차가 개발되더라도 구성체계 중에 상당수는 한국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포스코가 개발하여 제조하는 신뢰성이 필요한 차대용 고경도 강판부터 시작해 영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국산화한 HUS 유기압 현수장치와 궤도, 그리고 K9 전차의 심장인 MT881 엔진도 STX에서 라이센스 받아 생산하여 인도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 입장에서도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동 부품을 국산화할 여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핵심 기동 부품은 모두 한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과정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K9 기반의 경전차 개발은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도 육군은 신뢰성이 높은 K9 자체를 사용한 K21105 경전차를 도입하여 기존의 K9 바지라의 생산 라인에서 조립할 것으로 보이지만 필리핀 경전차 도입 사업에서 이미 충돌한 바 있는 이스라엘 LB 시스템의 경전차인 사브라도 이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경전차 사업에서도 K21105가 유력한 후보로 보였지만 막판에 이스라엘 LB 시스템이 뛰어들어 결국에는 LB 시스템의 사브라가 선정되었습니다. 필리핀의 밀리터리 블로그인 맥스 디펜스에 따르면 한때 필리핀 육군은 한국의 경전차 프로젝트를 선호했으며 이는 가격 대비 가장 많은 수의 유닛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일부 탱크의 조립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필리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으며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LB 시스템은 가격 경쟁력 외에 호환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B 시스템의 베스트셀러인 전장관리 시스템과 지휘 및 통제는 물론 사격 통제 및 통신 시스템 등이 필리핀군 네트워크 시스템과 호환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수주전에 참여한 하나디펜스는 경전차에 한국산 BMS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현재 사용 중인 필리핀 군 장비와 또한 필리핀군이 주문한 이스라엘의 BMS와 작동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져 탈락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필리핀 육군의 요구사항에 잘 대응하여 경전차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도의 경전차 사업에서도 한국산 경전차가 유력해 보이지만 이스라엘도 인도의 요구에 잘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인도 육군이 무인 항공기에 대한 방어 능력과 무인 항공기와의 연계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며 RFI에 응하는 업체들은 6월 18일까지 잠정적인 비용 견적과 전차의 인도 스케줄 및 인도에 제공 가능한 기술 이전 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전차의 무인 항공기에 대한 방어 능력은 LB 시스템이 기술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레드백에도 LB 시스템의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을 정도로 LB 시스템의 기술은 뛰어납니다. 한편 하나디펜스는 인도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 참여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인도 육군이 RFI를 발표하자마자 K21105의 프로모션 동영상을 올린 것을 보면 하나디펜스가 인도의 경전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필리핀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서는 전투관리 체계에 의열해서 사브라가 K21105에 승리했지만 이번 경전차 도입 사업은 메이크 인 인디아 이니셔티브에 따라 시행되므로 인도 내에서 K9의 공동 생산 경험이 있는 하나디펜스에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